우주복 헬멧을 벗는 순간 톡 쏘는 금속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고소한 스테이크 냄새 같기도 하고 뜨거운 금속 냄새 같기도 해요. ISS에서 돌아온 우주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진공인 우주에 냄새가 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우주는 분명 공기가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수십 명의 우주인들이 같은 증언을 합니다. 심지어 나사는 이 냄새를 재현하려는 프로젝트까지 진행했습니다. 도대체 우주인들은 무엇의 냄새를 맡은 걸까요? 그리고 그 냄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주복에 묻어온 그 냄새는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1965년 제미니 4호 미션. 에드워드 화이트가 인류 최초의 미국인 우주 유영을 마치고 캡슐로 돌아옵니다. 동료 우주인 제임스 맥디빗은 에어라 캐치를 닫자마자 이상한 냄새를 맡습니다. 마치 화약 냄새 같았어요. 그의 보고서에 적힌 문장입니다. 당시 나사는 이를 단순한 기계 오작동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우주복 어딘가에서 나는 화학물질 냄새겠거니 넘어갔죠. 하지만 이후 모든 우주 유영 미션에서 같은 보고가 올라옵니다. 아폴로 우주인들도 스카이랩 승무원들도 셔틀 우주인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우주에서 돌아오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주는 진공인데 냄새가 어떻게 나? 맞습니다. 우주 공간 자체는 냄새가 날 수 없습니다. 냄새란 휘발성 분자가 코의 후각 수용체에 닿아야 느껴지는 건데 진공에는 분자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주인들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 무언가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단지 그게 우주 공간의 냄새가 아니었을 뿐이죠. 크리스 헤드필드, 캐나다의 전설적인 우주인입니다. 그는 ISS에서 5달을 보내며 10번의 우주 유영을 했습니다. 우주 유영을 마치고 에어락으로 들어올 때마다 우주복에서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금속성인 용접 후 뜨거운 철 냄새 같았죠. 그의 설명이 핵심을 짚습니다. 냄새는 우주 공간이 아니라 우주복 표면에서 났던 겁니다. 우주유영 중 우주복은 극단적인 환경에 노출됩니다. 태양광선을 직접 받으면 섭씨 120도까지 올라가고 그늘에서는 영하 10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주복 표면에는 수많은 미세 입자들이 충돌합니다. 바로 여기서 냄새의 비밀이 시작됩니다. 우주 공간에는 성간물질이라는 것들이 떠다닙니다. 별이 폭발하며 우주로 뿌려진 잔해들이죠. 탄소, 철, 규소 같은 원소들이 미세한 먼지 형태로 떠돌아다닙니다. 우주선이 초속 8km로 움직일 때 이 입자들은 엄청난 에너지로 우주복에 충돌합니다. 그 순간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고에너지 충돌로 우주복 표면의 분자 구조가 변하고 새로운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특히 다완방향족 탄화수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긴 이름의 물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냄새로는 아실 겁니다. 바비큐 할 때 나는 그 고소한 냄새, 바로 이 물질입니다. 다완방향족 탄화수소, 줄여서 PAH. 이 물질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유기화합물입니다. 별이 죽을 때 마지막 폭발에서 탄소 원자들이 튀어나옵니다. 이 탄소들이 우주 공간에서 육각형 고리 구조로 연결되며 PAH가 만들어지죠. 벤젠 고리가 여러 개 붙은 형태입니다. 지구에서 PAH는 주로 불완전 연소에서 생깁니다. 고기를 굽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엔진이 돌아갈 때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이 말하는 스테이크 냄새, 바비큐 냄새는 정확한 표현이었던 겁니다. 톰 존스 우주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나스카 경주장에 있는 것 같았어요. 레이싱카 배기구에서 나는 그 냄새요. 하지만 PAH만이 우주 냄새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주복에는 또 다른 물질이 달라붙습니다. 바로 원자산소입니다. 지구 적외도, 그러니까 ISS가 있는 고도 400km에는 희박하지만 대기가 존재합니다. 이 고도에서 자외선이 산소 분자를 쪼개면 산소 원자 하나만 떨어져 나옵니다. 이 원자산소는 엄청나게 반응성이 높습니다.
분자 상태가 아닌 원자 하나만 있으니 뭐든 붙잡고 결합하려 합니다. 우주복 표면의 폴리머, 금속, 직물 섬유 등과 반응하며 산화물을 만듭니다. 그 결과가 바로 금속 냄새입니다. 여러 우주인들이 흥미로운 비유를 합니다. 마치 피 냄새 같다고요. 언뜻 이상해 보이지만 화학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피의 금속성 냄새는 철 이온이 피부의 지방과 반응하며 생성되는 이록텐 삼온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금속 산화 과정에서 나오는 특유의 냄새를 냅니다. 우주복 표면에서 일어나는 산화 반응도 비슷한 부산물을 만듭니다. 2008년 나사는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지상에서 원자산소를 만들어 우주복 재질 샘플에 쪼인 겁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실험을 주도한 과학자의 말입니다. 우주 냄새가 재현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이 냄새가 단순히 우주복의 화학 반응 때문이라면 왜 모든 우주인이 같은 표현을 쓸까요? 개인마다 후각은 다른데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뇌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낯선 냄새를 맡으면 자동으로 기억 속 비슷한 냄새를 찾습니다. 우주인들 대부분은 군 출신이거나 공학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경험 속에는 금속 작업, 용접, 화약 같은 냄새가 많이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PAH와 금속 산화물의 조합을 맡으면 뇌가 자동으로 아, 용접 냄새구나. 총 쏘고 난 뒤 냄새네 하고 분류합니다. 실제로 우주 냄새를 맡은 민간인 연구자들은 다른 표현을 씁니다. 탄 아몬드 냄새, 오래된 책 냄새 같은 식으로요. 하지만 냄새의 정체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PAH와 금속 산화물의 조합, 이게 우주 냄새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는 왜 이 냄새를 재현하려 했을까요? 2008년 나사는 스티븐 피어스라는 화학자에게 의뢰합니다. 우주 냄새를 향수로 만들어주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지한 훈련 목적이었습니다. 우주인들이 처음 우주 유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냄새에 놀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는 메스꺼움을 느끼기도 했죠. 그래서 나사는 지상훈련 때부터 이 냄새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피어스는 수개월간 연구 끝에 오드 스페이스라는 이름의 향을 만듭니다. 우주인들의 반응은 정확하다였습니다. 여러분도 맡아보고 싶으신가요? 현재 이 향수는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우주에 다녀온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달에 다녀온 우주인들의 증언은 조금 다릅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 표면에서 채취한 암석과 먼지를 가져옵니다. 사령선으로 돌아와 헬멧을 벗자 강렬한 냄새가 났습니다. 화약 냄새였어요. 하지만 더 강렬했죠. 올드린의 증언입니다. 아폴로 16호의 찰리 듀크는 젖은 재 냄새라고 표현했습니다. 아폴로 17호의 해리슨 슈미트는 화약을 터뜨린 직후 냄새라고 했죠. 달 먼지, 정식 명칭은 레골리스입니다. 이게 지구 저궤도의 우주와 다른 냄새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년간 태양풍과 우주선이 직접 표면을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먼지 입자들은 극도로 작고 날카롭게 조각났습니다. 마치 유리 파편처럼요. 이 먼지가 우주복에 묻어 사령선으로 들어오면 사령선의 습한 공기와 만납니다. 그 순간 화학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수십억 년간 진공에 있던 물질이 갑자기 산소, 수분과 만나니까요. 레골리스 표면에는 태양풍으로 인해 이온화된 입자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공기의 유기물과 반응하며 강한 냄새를 냅니다. 특히 질소 화합물과 반응하면 화약 냄새가 나는 질소 산화물이 생깁니다. 실제로 2010년 과학자들이 아폴로 임무에서 가져온 달먼지를 분석했습니다. 밀폐 용기를 열자마자 냄새가 났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요. 달 냄새는 우주 냄새보다 더 극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기 보호 없이 우주의 날것으로 노출된 곳이니까요.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우주인들이 맡은 냄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맡은 것은 우주 그 자체가 아니라 우주와의 접촉이 만든 흔적입니다. PAH는 별이 죽으며 뿌린 탄소의 잔해입니다. 원자산소는 지구 대기가 우주와 만나는 경계에서 생긴 것입니다. 달먼지의 냄새는 수십억 년간 태양풍을 맞은 역사입니다. 결국 우주 냄새는 우주의 역사가 화학적으로 압축된 것입니다. 2012년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 거대한 PAH 구름을 발견합니다. 질량이 태양의 수백만 배에 달하는 구름입니다. 만약 인간이 저 구름 속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진공이니까요. 하지만 그 물질을 지구로 가져와 공기와 섞으면 아마 거대한 바비큐 파티장 냄새가 날 겁니다. 우주는 냄새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물질들은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우리에게 우주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별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는지를 알려줍니다. 냄새는 단순한 감각이 아닙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2025년 나사의 아르테미스 미션이 인간을 다시 달에 보냅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무를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달먼지 냄새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건강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우주인들 중 일부는 달먼지를 들이마신 후 호흡기 자극을 경험했습니다. 해리슨 슈미트는 달건초열이라는 알레르기 반응까지 보였죠. 날카로운 레골리스 입자가 폐에 들어가면 규폐증과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우주복은 달먼지 차단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냄새는 경고 신호입니다. 뭔가 화학적으로 활발한 물질이 들어왔다는 뜻이니까요. 화성 탐사는 어떨까요? 화성에도 독특한 냄새가 있을 겁니다. 화성 토양에는 과염소산염이라는 물질이 가득합니다. 이게 습기와 만나면 염소 화합물을 만들고 특유의 표백제 같은 냄새를 낼 겁니다. 큐리오시티 로버가 화성 토양을 분석했을 때 황화합물도 검출됐습니다. 아마 화성 냄새는 표백제와 썩은 달걀의 조합 같은 식으로 표현되지 않을까요? 인류가 화성에 발을 딛는 날, 첫 우주인이 기지로 돌아와 헬멧을 벗으며 할 말을 상상해 봅니다. 화성은 생각보다 더 강렬한 냄새가 나네요. 우주여행이 상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나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를 타고 우주로 나간 관광객들도 같은 냄새를 맡게 될 겁니다. 단 몇 분의 무중력 체험을 마치고 캡슐로 돌아올 때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하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이드가 설명해 줄 겁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별의 죽음을 맡았습니다. 후각은 가장 원시적인 감각입니다. 뇌의 변형계,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과 직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냄새는 강렬한 기억을 만듭니다. 우주인들이 평생 그 냄새를 잊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토스트 타는 냄새를 맡으면 어린 시절이 떠오르듯 금속 냄새를 맡으면 우주가 떠오르는 것이죠. 언젠가 인류가 우주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시대가 오면 그들에게는 지구 냄새가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흙냄새, 바다냄새, 풀냄새. 그것이 그들에게는 낯선 외계의 향기가 되겠죠? 우주의 냄새.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주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감각적으로 알려주는 메신저입니다. 별이 폭발하며 뿌린 탄소, 수십억 년간 태양풍을 맞은 먼지, 대기의 경계에서 쪼개진 산소. 이 모든 것이 코끝에서 만나 하나의 냄새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의 증언은 시적입니다. 우주는 고소한 스테이크 냄새가 난다. 말 그대로 우리는 별의 재로 만들어진 존재니까요. 우리가 스테이크를 구울 때 나는 냄새와 우주의 냄새가 비슷한 건 결국 같은 원소, 같은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바비큐를 하실 때 고기 굽는 냄새를 맡으며 생각해 보세요. 이 냄새가 우주 어딘가
별이 폭발한 자리에서도 나고 있을 거라고. 당신의 코는 지금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